또 한 명의 후보와 관련해 이 부동산 문제가 또 제기가 됐습니다. 양부남 후보인데 검사 출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그 문제를 총괄한 양부남 후보. 일단 먼저 과거 목소리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남 FC 사건을 보더라도 이게 전형적인 정치적 사건이다. 대가성 여부는 우리는 없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적극 행정을 한 지자체장이 이재명 대표만 있습니까? 전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재명만 자꾸 난리냐 이것입니다. 예, 자 양부남 후보는 단독주택을 장남과 처남에게 증여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는 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분의 절반씩을 줬는데 서울 한남 재개발이 되고 있는 거기에 있는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반반씩 준 겁니다. 물론 둘 다 20대였고요. 2019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의 일이긴 합니다. 자, 송영훈 의원, 증여세를 냈고 그다음에 뭐 아들에게 줬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불법은 아닌데요. 물론 증여세를 냈으면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저것이 이제 실패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겁니까? 저 시점이 이제 2019년 11월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들 다주택 가지고 있으면 다 정리해라. 1주택만 남겨라라고 해서 그 양부남 후보 해명도 지금 그것에 그 기조에 따라서 지금 증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2주택 이상을 정리하라고 한 것은 정부의 그 1주택 기조에 맞추라는 것도 있고 동시에 고위공직자부터 선제적으로 시장에 매물을 내놔서 가격이 안정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양부남 후보는 그 당시에 이렇게 그 군복무를 마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아들에게 증여를 하는 등 그러니까 겉으로는 1주택 기조에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똘똘한 한 채를 본인은 택하면서 자식들에게 부를 대물림하는 그런 것을 택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죠. 예, 자 양부남 후보가 오늘 이 의혹이 제기되니까 바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자,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부모 찬스 지적 겸허히 받아들인다. 두 아들에 물려준 주택 편법 대출 꼼수 증여 아닌 정상적인 증여다. 증여서 내가 내줬다. 라고 얘기하면서 재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인 16년 전에 산 거고 그걸 이제 5년 전에 증여한 것뿐이고 재개발 호재와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부모 찬스는 인정합니다만 절대 이거는 불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증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보면 2019년 1가구 2주택에 대한 문재인 정부 기조에 따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고 고위공직자로서 정부 기조 지키기 위한 차선책으로 두 아들에게 증여. 자, 차선책. 자, 최소영 평론가. 네. 당시에 팔라고 했을 때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게 집이 안 나가서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려준 것이지 뭐 이거 일부러 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라고 해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집값을 낮춰서 금매로 내놨으면 나갔을 텐데 결국은 팔 생각이 별로 없고 싸게 팔기 싫으니까 결국 아들한테 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본인이 검사장 출신이니까 검사장 자리는 지키고 그다음에 아들한테 부를 물려주고 결국 이번에 이제 후보까지 돼서 국회의원이니까 출마한 게 손해본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요, 저 집의 지금 시가가 30억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아니 사실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저 재개발이 확정되기 전에 샀고 증여할 때는 사실은 재개발이 확정된 다음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로서 이미 호재가 된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자체로서 본인이 조금만 말씀하신 것처럼 낮춰 팔면 충분히 팔 텐데 그것을 직업도 없는 군내에서 마친 그래서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본인이 세금을 증여세 대납하면서 물려준 거잖아요. 전 여기서 민주당이 한번 묻고 싶어요. 아니 민주당이 서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표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부동산 문제가 유독 부의 대물림, 그다음에 자녀 세습 이런 문제들이 왜 유독 민주당이 이렇게 많이 벌어집니까? 과거 이런 문제들이 보수 정당 쪽에 많이 이뤄졌다고 그런 비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부동산 문제, 자녀 세습에 대한 문제, 이 공정과 상식에 대한 문제가 지금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 진보 진영에서 이게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 이게 민주당의 정신과 이게 부합합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공천을 통해서 민주당이 민낯을 드러냈다. 지금 해명이 사실 이게 설득력 있는 해명입니까? 그냥 궁색한 저는 논리라고밖에 비춰지지 않아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국민들의 평가가 좀 엄정하게 좀 이루어지기를 좀 바랍니다. 예, 성치훈 부의장. 어쨌든 차선책, 최선은 아니었다. 자식한테 준 게 차선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국민들이 차선책으로 생각할까요?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할까요? 결국 약간의 세금을 이득을 보기 위한
꼼수라면 꼼수 아니면은 뭐 세테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걸로밖에 보여질 수는 없죠. 근데 하지만 저희 당에서 그리고 양분한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 주택을 2004년에 구매한 건데 예. 이게 무슨 투기성도 아니고 그 당시에 주택을 구매할 때 뭐 대출을 뭐 불법이나 편법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증여세도 완납했고 이것이 무엇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그런 부동산 정책 기조와 다르지 않냐라는 비판 포인트인 건데요. 저는 단순히 이렇게 불을 축적한 사람이 자녀에게 이렇게 뭐 주택이건 불을 되물림하는 것 이런 것들만 갖고 지적을 할 경우에 국민의힘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 이런 것과 역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그 후보 중에서는 이렇게 자녀에게 되물림해 준 분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포인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저는 양분한 후보는 지금 다른 후보들과 달리 뭔가 불법적 요소나 편법적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국민적 눈높이 잣대 이거에 대한 비판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어서 좀 낮은 제세로 계속 가신다면은 이 양분한 후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송영훈 대변인. 저희가요, 이 양분한 후보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그 후보에 대해서 제기되는 부동산 의혹에 관해서요,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보지 말고 좀 전체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뭐 양분한 후보가 됐든 양문석 후보가 됐든 또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를 한 공영훈 후보가 됐든 또 그 배우자의 고액 전관 수임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박은정 후보가 됐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이 공직에 들어갔을 때 공직을 사유화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과 자신 가족의 사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국회에 들어가서 공복의 자세로 일을 하겠냐는 것이죠. 그 사유화 가능성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정치는 기본적으로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하고 있는 약속이 정말로 본인들의 삶과 일치하는지, 그다음에 그 약속이 혹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닌지, 그다음에 권력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진 않겠는지, 이런 것들이 의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후보들의 사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동산 문제가 아무래도 굉장히 휘발성이 있는 문제다 보니까 여당은 공격 포인트로 야당은 방어하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